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직류기 첫 번째, 직류 발전기의 원리와 구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류 발전기는 시간에 대해 전압이 일정한 직류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직류 발전기는 전기 분해, 충전지 충전, 아크 용접 등과 같은 특수한 산업 현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접하는 발전기는 이러한 직류 발전기보다 이제 교류 발전기를 더 많이 이제 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단의 그림은 이러한 어떤 풍력 에너지나 수력 에너지를 통해서 이제 어떤 회전력을 얻어서 이제 터빈을 돌려서 이러한 직류 발전기를 통해서 이제 이 직류 전기를 얻는다라는 이제 계략도가 되겠습니다. 직류 발전기의 기본 법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기기기에 대해서 이제 깊이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공식들이 나오게 되지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법칙은 이제 다음에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자기 유도에 대한 것은 이제 패러데이 법칙에서 다루었던 이러한 그 자속의 변화를 주게 되면, 이제 어떤 도체에 그 자속의 변화를 주면 이제 전류가 유도된다라는 법칙이 이제 전자기 유도 법칙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전기기기는 어떤 회전체를 다루기 때문에 이러한 자속의 변화를 이제 어떤 자기장의 그러한 그 자기력선을 이제 세교하는 그 횟수가 얼마나 그 빈번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러한 유도 전류의 세기가 이제 결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으로, 이제 오른손 법칙 같은 경우는 직류 발전기뿐 아니라 대부분의 발전기에서 이제 어떤 이러한 우리가 이제 방향을 결정을 할 때 그 사용이 되어지는 법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러한 식의 자기력 선속의 방향이 이러한 방향으로 되어져 있으면, 우리가 회전력을 이쪽으로 주면 전류는 이러한 방향으로 이제 유도가 된다라는 법칙이 이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되겠습니다. 교류 발전기와 직류 발전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대부분의 우리가 앞서 전자기 유도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제 이러한 식의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이러한 도체를 회전을 시키게 되면, 실제 전압은 이제 다음에 보시는 이러한 정연파 형식, 즉 이제 사인파 형식의 그 교류 전압이 유도가 되게 되고, 따라서 우리가 이제 직류 전압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아래 이쪽 그림에 이제 이 빨간색으로 된 이러한 정류자라는 것을 이제 설치를 해서 이제 정류를 해서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그 한쪽에 플러스 쪽에 위상의 전압만 일단 검출을 하게 되고, 일단 이러한 파형을 이제 맥동이라고 하게 되는데, 실제 이제 전압이 이러한 식으로 맥동의 형식으로 나오면 이 역시 우리가 바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이 정류자 편을 수를 좀 더 증가를 시키면 이제 거의 이제 직선에 가까운 우리가 전압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제 교류 발전기에 정류자가 있는 것이 이제 직류 발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류 발전기의 이제 개괄적인 구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발전기나 모터나 이제 구조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직류 발전기나 직류 전동기는 이제 구조가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축 쪽에 연결된 부분을 이제
그 로터라고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고정이 되어진 부분을 이제 스테이터라고 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스테이터가 계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 이제 로터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자가 되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전기자에서 유도된 전류에 의해서 그 또한 그 자기장이 발생이 되게 되고, 그러한 자기장이 또한 이러한 계자 철심에 그 작용을 해서 이제 이쪽 부분을 이제 자석의 역할을 하게 되고, 또한 이제 그 직류 발전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직류 그 전류로 그 검출하기 위한 이러한 정류자가 설치가 되어져 있고, 또한 외부 회로와 연결이 된 실제 이제 우리가 그 유도 전류를 이제 외부 회로와 연결을 하는 이제 브러쉬가 있고, 이제 이러한 브러쉬를 고정시키는 브러쉬 홀더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계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자는 우리가 앞서 이제 스테이터 부분에 주로 이제 스테이터 부분이 이제 계자가 되게 되고, 이제 이러한 계자의 어떤 외형이 이제 다음에 보시는 이 두 가지 중에 이쪽 부분이 이제 계자 부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이러한 계자는 이제 계자 철심과 그 계자 건선으로 이제 이러한 구리선으로 된 계자 건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이쪽 부분은 이제 로터 부분이 되겠고, 이제 이러한 로터는 또한 이제 전기자의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계자 철심에다가 이제 이러한 권선을 감으면 이러한 식으로 이제 우리가 계자를 그 제작을 할 수 있게 되고, 다시 한번 계자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이제 계자라는 것은 이제 자기력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하며, 즉 이제 자석의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이러한 계자는 이제 이 사진상에는 지금 이제 전자석으로만 나와 있는데, 이제 전구자석으로 된 것도 있고, 이제 주로 이제 직류 발전기에는 이제 이러한 식의 그 전자석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계자 철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권선에서 발생된 자기력 선속을 이제 한 곳으로 집중시키는 통로 역할을 하게 되고, 특히 이제 이러한 그 계자 철심 같은 경우는 이제 철손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와전류 같은 것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한 것을 감소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규소 강판을 여러 장 겹쳐서 이제 성층 철심으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전기자는 이제 아마추어라고 하게 되고, 이제 전기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계자와 이제 유사한 구조로 이제 제작이 되어지는데, 이제 특히 다른 점은 이제 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고정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전기자는 이제 이렇게 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러한 철심 부분에 어떤 그 각도가 이러한 식으로 그 각도로 이제 홈이 파져 있는데, 이렇게 각도를 주는 이유는 어떤 이제 이 회전을 하면서 발생이 되는 이제 하모닉 이펙트를 그 감쇄시키기 위한 그 용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식의 그 각도가 주어지지 않게 그 우리가 설계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주로 이제 그 유도 발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기자 철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이러한 식으로 그 각도를 줘서 이제 이러한 슬롯을 그 제작을 하게 됩니다. 전기자 철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서 살펴본 계자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 규소 강판으로 된 이제 성층 철심으로 제작을 하게 되고, 이제 전기자는 이제 기전력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회전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전기자 철심과 이제 전기자 권선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전기자 권선 같은 경우는 이제 도전율이 높은 이제 마찬가지로 계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부분의 그 전기기기에는 이제 구리선이 사용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류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류자는 커뮤테이터라고 하고, 이제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이제 정류자 편이 두 개일 때와 네 개일 때의 이러한 맥동 그래프를 이제 살펴보시면, 두 개일 때는 이러한 식의 그 맥동을 보인다라고 하면, 이제 정류자 편을 이제 두 개를 더 추가해서 네 개가 되게 되면, 이러한 식으로 겹치는 부분은 이제 감쇄가 되게 되어서 이제 위쪽에 보시는 이러한 식의 어떤 맥동이 되게 되고, 또한 이제 정류자 편을 더 증가를 시키면 이제 거의 우리가 직선에 가까운 이제 직류 전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아래 사진에 보시면 이제 이쪽 부분이 이제 정류자 부분이 되겠고, 또한 이러한 정류자에 또한 그 우리가 브러쉬를 그 접촉을 시켜서 이제 외부 회로에 이제 전기를 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정류자는 이러한 그 로터 부분에 이제 그 설치가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아래 그 텍스트를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전기자에서 발생된 교류 기전력을 이제 직류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정류자가 되겠고, 특히 이제 브러쉬와 접촉하여 마찰과 불꽃 등에 의하여 고온이 되므로 이제 전기와 기계적으로 충분히 튼튼하게 이제 제작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즉 이제 직류 전동기나 직류 발전기의 가장 큰 단점이 이제 이러한 식의 어떤 브러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러한 기계적 마찰이라든지 이제 이러한 스파크에 대해서 어떤 내구성이 이제 교류기에 비해서 이제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주로 이제 산업 현장이나 가정용은 이제 교류기를 많이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러쉬는 이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외부 회로와 이제 연결을 하는 그 부분이 이제 브러쉬가 되겠고, 이러한 브러쉬는 이제 정류자 표면에 접촉을 해서 이제 전기자 건선과 외부 회로를 연결시켜주는 장치로 이제 발전기에서 발생된 기전력을 외부의 전기 회로에 이제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제 계속 마찰과 어떤 경우에는 이제 스파크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그 우리가 조금 더 오래 사용을 하려고 하면 이제 브러쉬는 기계적으로 튼튼하고 마멸성이 작아서 이제 정류자 표면을 손상시키는 정도가 이제 낮게끔 제작을 해야 되고, 따라서 이제 이러한 브러쉬의 종류에는 이제 탄소 브러쉬와 금속 브러쉬가 있고, 이러한 탄소 브러쉬는 이제 소형과 저소고의 발전기에 사용이 되어지며, 이제 금속 브러쉬는 이제 저전압의 대전류 발전기에 사용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자 반작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직류 발전기에 전기자 전류가 흐를 때, 이제 전기자의 전류가 흐를 때 이제 발생한 자기력이 이제 계자의 자기력 선속 분포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이제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그 도체에 전류를 그 흘리게 되면 이제 앙페르 법칙에 의해서 이제 자기장이 발생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그 발전기 구조에서 이제 본선에는 이제 전류가 흐름에 인해서 이제 우리가 그 의도치 않은 그러한 그 자기장이 발생이 되게 되고, 이제 그러한 자기장에 의해서 어떤 그 우리가 그 계자의 어떤 자기력 선속에 그러한 유도전기에 의해서 발생이 된 그 자기장이 이제 영향을 주게 됨으로써 어떤 우리가 그 자기장에 왜곡이 생기고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기자 반작용은 자기력 선속의 분포를 찌그러뜨려서 이제 중성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이러한 도체들이 여러 개 있을 때 이제 회전을 하다 보면 이제 전류가 발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을 연결을 시킨 것을 중성축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앙페르 법칙에 의해서 유도된 자기력이 이러한 중성축을 이동시킴에 의해서 이제 브러쉬와 정자 사이에 이제 불꽃을 발생을 시키고, 또한 계자의 자기력 선속을 감소시켜 이제 기전력을 감소시키는 이제 원인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전기자 반작용을 이제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브러쉬의 위치를 정기적 중성점, 즉 자기력 선속 밀도가 0이 되는 위치로 이동을 시키고, 이제 보국이라고 하는 이제 계자 위에 또 다른 계자를 설치를 하고, 이제 보상 권선, 즉 계자 권선 위에 또 다른 권선을 이제 설치를 해서 이제 방지를 하게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